52쪽 글쓰기 연습입니다. 이번 글쓰기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또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 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번에 29쪽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52쪽 글쓰기랑 또 이렇게 매 단원마다 이 라이트 파트에 해당하는 이런 글쓰기를 가지고 지필평가에 논술형 문제 낼 거예요.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 살짝 변형해서 주제를 달리한다거나 해서 내기는 하겠죠. 물론 이번 1차 지필평가는 객관식만 출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술형 평가를 내진 않겠지만 2차 지필평가와 2학기 평가에는 모두 지필평가에 논술형 평가를 집어넣고 그 논술형 평가는 이 교과서 쓰기 부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써보시고 저와 함께 1대1 피드백을 통한 컨설팅도 잘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글쓰기 주제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쓰는 거고요. 이때 사실과 예시를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완하는 글쓰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해결 방안 하나에 기대되는 효과 하나, 해결 방안 두 번째에 기대되는 효과 두 번째, 이런 식의 글의 구성으로 쓰고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번에 여러분 글 쓴 거 보니까 정말 잘 쓴 친구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기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중학교 때 쓰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대충 과제 완성해서 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글을 써보는 연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써본 형식도 내가 잘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면서 그런 표현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쓰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글쓰기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글쓰기 시간을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글을 읽어보면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뭐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남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급식실에, 그러니까 음식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게 문제인지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요. 그것이 거대한 양의 돈이 들고 왜 돈이 드냐면 to deal with, 다루고 처리하는데, 이 남은 음식을 다루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solution, 첫 번째 해결책은요. I'd like to suggest, 이 표현도 그냥 그대로 써보세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으면 물론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할 때 나는 제안한다 두 가지 방법을 이 문제에, 이 문장 그냥 그대로 따라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첫째로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학생들이 결정하게 하자.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을 건지 이렇게 배식량을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도 써줍니다. 효과 하나. 이것은 도울 것이다. 학생들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어떻게 되도록? 더 책임감 있게 되도록 도울 것이다. 언제요? 그들이 점심을 먹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도 제시됩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how about ing 형태를 썼네요. 뭐뭐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표현도 써도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떠한가,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죠. 포인트와 같은. 근데 관계대명사 붙었네요. 어떤 포인트냐면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 카페테리아에서, 그러니까 매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어떠한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이냐면 끝마치는 학생, 그들의 전체의 식사를 완전히 다 먹는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떠한가. 그 다음에 효과 또 나옵니다. 그것은 동기부여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먹도록, 모든 그들의 점심을 다 먹도록 동기부여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썼나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마지막 문장도 그냥 그대로 따라 써도 될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써보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는 학교 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주제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정말 많이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주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다가 그 문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인 이유까지도 여기다 쓰시는데요. 대충 한글로 적어도 돼요. 여기다가는. 두 번째,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뭐냐? 해결책 두 개를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각각에 따라서 기대되는 결과도 해결책이 두 개면 기대되는 결과도 두 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요.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이번 과제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뭐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왜 그게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이유도 밝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제안하겠다. A couple of는 두어 개의 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solutions,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about this problem이라고 하지 않고 to this problem이라고 하네요. solution to this problem이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solution about this problem이 아니라 solution to this problem이라고 합니다. first, 첫째로 해결 방안 첫 번째 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is will로 시작해서 그 기대되는 효과 또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second 한 다음에 해결 방안 두 개, 두 번째 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is will로 시작해서 효과, 기대되는 효과 두 번째 또 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이거 그대로 따라 써도 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딱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내용을 더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는 내용을 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분량은 써주시라 하는 게 제가 내드리는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뉴스 보다 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인데 거리 유지를 실패한다든지 경제난, 취업난, 소상공인 자금난, 자가격리 수칙 위반, 검사로 회피하고 코로나 우울증도 문제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두 개와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마무리 문장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뭘 써야 되겠다 결정을 했으면 이제 교과서에다가 그냥 대충 한국말로 개요를 적어보세요. 저는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실제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는 그런 기사도 봤고요.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나아지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서로 주어서 우리가 서로 혼자가 아니고 위안을 얻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글을 써봅시다. 먼저 문제인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요, 여러분이 주어, 동사가 완벽히 갖추어진 문장을 쓰셔야 돼요. 문장을 써볼게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뭐뭐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뭐뭐로 인해 야기된, 유발된,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서 caused라는 과거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디프레션을 꾸며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와 동사로 갖추어진 문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로, 동사 부분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써주시면요. 그것은 저하시킬 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이다. 그 다음에 나는 제시하고 싶다. 두 가지의 첫째로 라고 하고 또 여기다가 문장,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문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문화 공연을 무료로 개방하는 건 어떤가? 저는 how about ing 표현을 먼저 썼는데요. 문화적 컨텐츠,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것들을 공짜로 개방하는 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this will로 시작해서 문장 하나를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써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만족감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것은 줄여줄 것이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그리고 그들을 만들 것이다. 더 기분이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자. 비록 피지컬 디스턴싱은 우리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소셜 디스턴싱까지 되지는 않게 하자. 이런 취지의 뜻인데요. 그리고 empathize, 서로 공감하자 라는 문장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죠? this will 다음에 또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그 효과는 우리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돕냐면 깨닫도록,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have, 가지도록 도울 것이다. This will help us have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realize와 have가 병렬 구조로 쓰인 거고요. 에너지를 가지게 도울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써서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장까지 썼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 분량의 글을 써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형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주제로 글쓰기 연습을 하면은 이 정도 분량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적어도 사전을 찾아보고 그 사전에서 예문을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단어가 어떤 예문으로 쓰이는지 그 예문도 참고해서 자기 글에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쓴 글에 대해서 저도 성의 있게 피드백해 드릴 거고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